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와 적금이자가 거의 15%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이 실제로 자신의 자금을 예금이나 적금에만 넣어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상가의 수익률도 15%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가를 굳이 살 필요도 없이 어떤 투자를 할 필요도 없이 예금과 적금에만 넣어놔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고 또 퇴직하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그런 시기가 오게 돼요. 그런 시기에도 나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시간이 투입되지 않아도 돈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럼 그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이상 직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 식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지?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또 생각하고 만약 내가 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혼자만의 1인 기업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만의 프랜차이즈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분께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하는데 네가 한번 반찬 가게 열어보면 어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있으셨기 때문에 나만의 소득을 정말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됐어요. 유기농 재료를 많이 썼고 또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됐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셨죠. 1인 기업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분이 시간을 써야만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돈과 시간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가 정말 바빠지고 반찬이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잠도 못 자고 밤새 막 반찬을 만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더 이상 수입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분이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그 순간에 누가 옆에서 또 물어봤어요. 야, 너 반찬 가게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반찬 가게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반찬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지? 그래서 몇 가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나만이 차별화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블로그에 만약에 반찬 가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라는 그런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반찬 가게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게 됐고 2호점을 드디어 낼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의 세미나를 이렇게 무료로 들으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도 반찬 가게 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2호점이 탄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2호점이 탄생되고 나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거죠. 이분은 더 이상 본인이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호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세팅을 해드리고 2호점을 준비시켜 드리는 과정에서 또 2호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드리면서 또 다른 수입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통장을 딱 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잔고는 왜 항상 그대로인가? 왜 잔고는 늘지 않는가? 고민하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시간과 돈을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나는 1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시간과 돈을 반드시 분리해 나가겠다라고 여러분의 결심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심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부터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에요. 파이프라인 우화, 이 책은 정말 굉장히 얇고 짧기 때문에 난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쉽게 이렇게 들고 한 번에 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 속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브루노와 파블로예요. 브루노와 파블로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루노와 파블로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브루노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물통을 매일매일 짊어졌어요. 그런데 브루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행복해.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통을 지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입을 얻네? 좋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파블로는 며칠을 하고 나니까 손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물통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하도 많이 물통을 들다 보니까 물집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어깨가 쑤시기 시작하고 그에 비해서 돈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통을 지는데 드는 그 수고에 비해서 돈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일을 이렇게 해야 하지? 물을 조금 더 쉽게 끌어오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나는 또 그만큼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물통을 지면서도 두 명이 동시에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책 안에 그 결과가 담겨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의 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왜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